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드는 아침. 창밖에서는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집안은 늘 같은 하루의 반복 속에 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들은 침대 옆에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한다. 이마엔 깊은 주름이 파인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뜬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들은 익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저예요, 엄마. 아들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참. 언제 왔대? 이 대화는 오늘 처음이 아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엄마의 새로운 인사. 그 말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조금 전이요. 금방 왔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걷으며 말했다. 배가 고파. 하지만 20분 전 어머니는 이미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따뜻한 된장국에 김치, 계란말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다. 심지어 반찬이 짜다고도 하셨고 밥이 고슬고슬해서 맛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밥은 조금 전에 드셨어요, 엄마. 지금은 약 드시고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야, 나는 안 먹었어. 내가 언제 먹었다 그래?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단하게 과일이라도 드릴게요. 식탁 위엔 자잘한 물건들이 흩어져 있다. 손톱깎이, 알약 케이스, 수첩, 안경집. 그중 유독 자주 사라지는 물건이 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드는 것 같아. 어머니는 낮게 속삭이며 아들을 바라본다. 내 옷이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에 걸어놨는데. 그리고 손톱깎이도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 봐. 아들은 익숙하다는 듯 옷장을 열어 하나하나 꺼내 보인다. 여기 있어요, 엄마. 옷도 있고 손톱깎이도 테이블 서랍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긍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찾은 거 아니잖아. 내가 어디선가 가져왔잖아. 엄마가 서랍에 넣어두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건 몰라. 아무튼 누가 내 물건을 자꾸 만지는 것 같아.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말이야.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컸다. 내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하지? 내가 도둑도 아닌데.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조금 무뎌졌다. 그래도 여전히 속이 쓰리다. 아들은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며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다. 엄마, 이거 샌드위치예요. 조금만 드시고 점심은 이따 1시에 먹어요. 어머니는 반쯤 먹은 후 맛은 있는데 속이 허하네 하셨다. 그리고 30분 뒤 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말했다. 밥은 왜 안 줘? 아침도 안 주고 나 굶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은 당황했다. 엄마, 조금 전에 샌드위치 드셨잖아요. 그리고 아침도 드셨고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왜 자꾸 내가 먹었다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은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다. 하지만 꾹 참는다. 알겠어요, 엄마. 죽이라도 좀 끓여드릴게요. 죽을 끓여 다시 내밀자 어머니는 이제 좀 살겠네 하며 드셨다. 그리고 오후 1시. 나 점심 안 먹었는데 왜 밥도 안 줘? 아들의 머리는 조용히 아파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아침 9시면 어머니는 근처 노인주간보호센터 차량에 탑승하셨을 것이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 치료도 받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시곤 했다.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숨통이 트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함께 다니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어머니도 함께 집에 계시게 되었다. 오전 내내 어머니는 거실을 맴돌았다. 그리고 12시 즈음
아니, 당신은 언제 왔어? 어머니가 남편에게 묻는다. 뭐라고? 나는 계속 여기에 있었는데. 아침에 분명 나 혼자 있었는데 언제 들어왔대? 아버지는 당황했다. 여보, 나 오늘 센터 못 가서 그냥 집에 있었잖아. 아니야. 나는 당신 본 기억이 없어. 지금 막 들어온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분명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아침에 약을 챙겨드렸고 간식도 드렸고 화장실도 두어 번 같이 갔는데 기억은 전혀 남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는 오후에도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손에는 숟가락을 쥐고 거실을 맴돌았다. 밥 달라고 했잖아. 왜 아무도 안 줘? 나만 이렇게 굶기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말에 아들은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아들이에요. 지금 엄마 곁에 있어요. 너 내 아들이라고? 아니야, 내 아들은 벌써 어른 됐어. 너무 오래됐지. 이렇게 늙은 애가 어딨어.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엄마가 해준 계란찜이 너무 맛있어서 학교 끝나면 맨날 달려왔던 그 아들.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바라봤다. 그 눈엔 낯섦과 익숙함이 겹쳐 있었다. 준호라 그래.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 순간 아들은 너무도 애매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 저녁이 되어가자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오늘도 나 혼자 밥도 안 먹고.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엄마, 외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장례도 치렀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아직도 엄마 품이 그리운데. 그 말을 듣는 아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를 찾는 그 말. 기억의 조각들이 뒤엉켜 현실과 과거가 섞여 있는 모습. 그날 밤 어머니는 자다 말고 울었다.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무서워.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옆에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어머, 낯이 익네요. 어디서 뵌 적 있죠?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도 그저께도 매일 봤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엄마를 매일 같이 지켜보는. 그래요? 그랬구나. 그럼 밥은 먹었나? 조금 전에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허전함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기억이 지워진 자리에 남겨지는 감정. 그것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었다. 그날 아침 아들은 조용히 일기를 썼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엄마를 기억한다. 오늘도 엄마와 함께했던 하루를 기억한다.